네,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난번에 배웠던 거 챕터 2부터 쭉 한번 보자면 우리 인공신경망을 쓴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레이어가 들어오고 레이어로 결국에는 숫자 값이 들어오는데 이 숫자 들어오는 값 x에 x라는 행렬이었죠. 들어오는 값은 거기다가 웨이트도 행렬이고 거기다가 바이어스가 더해져서 이 노드로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했죠? 함수 배웠던 거 액티베이션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렐루가 있었어요. 한 가지로 좀 이제 별개로 기억하실 거는 P렐루라는 게 좀 많이 쓰입니다. 네. P렐루를 논문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파라메트릭 렐루라서 여기는 원래 0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발생하는 편미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 한 0.1 뭐 이런 개수를 줘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게 파라메트릭 렐루예요. 쉽죠? 이거 뭐 1차식 계산하는 거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고요. 그래서 입력 들어오고 웨이트 더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그거를 해서 그 활성함수 붙여주고 전달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라는 거 우리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 배웠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아직까지 다룬 거는 유닛 스텝이었어요. 유닛 스텝은 이렇게 생긴 거죠. 네. 0보다 작으면 0이 되고 0보다 크면 1을 뱉어내는 이런 함수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책 이쪽에 2까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자 다른 인풋에 대해서 어떤 것은 크게 반응하고 어떤 것은 작게 반응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개수를 곱해주는 게 우리 웨이트랑 바이어스였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게 여러 개 쌓인 게 결국에는 딥 뉴럴 넷이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이 표시는 우리가 유니스텝 펑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나올 이렇게 생긴 거는 시그모이드. 이렇게 보통 기호로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니까 인풋 받아요, 인풋 레이어. 안에 있어요,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아웃풋해요, 아웃풋 레이어. 쉽죠? 이해되시죠? 그런 거는 이해되실 거고 결국에는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강조되는 건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결국에는 함수예요.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오는 거고 이제 뭐 모델에 따라서 여기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텍스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음성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게 여러 가지 동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한 중간 이후부터는 논문을 읽을 건데 거기서도 이제 중요하게 계속 봐야 될 것이 그래서 인풋이 뭔데 인풋 형식이 뭐고 클래스가 몇 개고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나옵니다. 네,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선형외기 한다고 했었고요. 결국에는 선형외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쪽에서 하는 WB를 얻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계속 선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걸 얻어내는 방법에서 로스 구하는 것도 했었고요. L1 로스, L2 로스 언급했었습니다. 다음에 경사강법 언급을 했었는데 뭐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면 경사가 있고요. 다음에 그 반대 방향으로 빼줄 때는 러닝 레이츠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온 수식이 이렇게 되겠죠. 네. 원래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할 때는 러닝 레이츠 곱해서 빼줍니다. 네, 됐었어요. 초기하는 것도 잠깐 했었고 저 부분은 뭐 여기 책에서도 깊게 다루지는 않고 나중에 실제로 할 때 다루니까 초기하는 스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SG가 경사관 관련된 건 이번에는 그냥 표로 간략하게만 알아볼게요. 처음에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있었고요. SGD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있었는데 자 여기서 먼저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쓰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데이터 하나도 각각의 정확도 전부 다 따라가다 보면 정확도가 높아질 테니 그냥 하나씩 뽑아보는 게 어때 하는 게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였고요. 그럼 이건 반대로 정확도는 낮고요. 속도는 빨랐습니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너무 하나의 데이터에만 계속 편향돼서 이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또 이거를 언제 다 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적당한 그룹으로 쪼개서 그룹을 안에서 정규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확도도 얻으면서 속도도 정확히 챙기는 이런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도였습니다. 그래서 예, 중간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다 쓰는 거, 얘는 한 개 쓰는 거, 이거는 적당히 쓰는 거. 이거 할 때 뭐 32, 64 이런 배수로 배치 사이즈 정한다는 것도 언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보내드린 실습 코드, 사실 실습 코드는 수업에서도 언급이 크게 없었죠. 그냥 쭉쭉 따라가면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돌아가는구나, 그냥 코드 딸깍하고서 지켜보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그다음에 RNS 드랍, 그리고 여기서 지난 수업에도 크게 강조했던 게 결국에는 하면 우리는 아담만 쓴다, 이거 많이 강조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발리데이션 한다고도 언급을 드렸었고, 발리데이션 간단하게 보면 뭐였죠? 우리가 원래는 데이터를 하던 방식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문제는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 도중에 사용하면서 성능을 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얘도 학습에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예요? 우리가 수능 기출 대비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미리 봐버리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오버피팅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트레인에서 여기서 발리데이션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성능이 잘 나가고 있구나, 성능이 학습이 잘 안 되고 있네, 요거를 평가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성능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한다고, 이것도 언급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혹시 그 지난번에 안 오셨거나 아니면 중간, 제가 지금 빠르게 한번 짚고 있는 건데 여기서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네,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스타트업 가면. 그래가지고 데이터 분신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챕터 2까지 훑었습니다. 챕터 2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를 잠깐 훑고 지난번에 끝냈었죠. 이 딥러닝이 어떻게 실제로 되는지. 그리고 사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챕터 5까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요거를 한번 쭉 나가 봅시다. 예. 시간도 꽤 있고 하니까. 저희 아까 챕터 2 훑는데 7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하면 금방 쭉 됩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 이제 수식으로 한번 보여드렸었죠. 우리가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반복으로 써지고, 요게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3이라는 웨이트 곱하고 더하고 5라는 웨이트 곱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n개의 웨이트 바이어스 연산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요게 다 선형성으로 연계가 되니까, 우리가 그 선형대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보면 만약에 웨이트 1부터 웨이트 n까지가 같은 차원상에 있을 때 결국에는 이거는 벡터 공간이잖아요. 같은 벡터 공간이니까 요거를 곱한 곱연산 또한 이 R에 속한다는 게 확 자명하게 정리가 됐었죠. 그러면 이 선형 연산을 계속 하기만 한다는 거는 우리는 선형성을 반복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딥러닝의 여러 레이어를 거쳐서 연산을 하는 거는 데이터를 더 깊게 보고 비선형적인 문제도 이 연산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웨이트를 n번 곱하고 이렇게 하나, 웨이트를 그냥 합성해서 한번 곱하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를 게 없다는 거는 이거 가지고는 비선형적인 문제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보면 자연어나 뭐 객체 인식 이런 거 보면 되죠. 객체 인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더 데이터를 깊게 보고 비선형적인 것도 처리하기 위해 비선형 레이어인 활성함수를 쓴다고 언급이 됐었고, 지금까지 배운 거 뭐 있었죠? 활성함수. 유닛 스텝, 그쵸? 유닛 스텝. 그 다음에 렐루. 시그모이드 배웠나? 네, 시그모이드 배우긴 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선형 함수를 집어 넣어줘서 우리는 모델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본다는 것은 데이터를 깊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선형을 추가해서 우리는 데이터에서 원하는 값을 뽑아내겠다는 얘기했었어요. 여기 지금 책에 87페이지 이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도 아까 제가 여기 행렬 설명하면서 했던 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치환을 하고 이렇게 하면 2층이다, 똑같다, 이런 식이 됐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사실 여기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노드가 줄어들 때는 정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일단 정보를 지키는 게 우선이죠. 참고로 기본적으로 모델은 이미지가 들어오면 얘를 멀티 레이어를 통해서 뭐 CNN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쌓죠. 이런 그림 혹시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 CNN 나중에 모델 나오는 거 보시면 이렇게 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얘를 작게 만들고 또 얘를 뭐 7하기 레이어해서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 뽑아내고, 이런 방식으로 거친다는 거 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따다닥 점점 깊어졌다가 다시 층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말하는 노드 수가 줄어든다. 물론 여기서 노드라는 개념이 지금 데이터 이 채널을 늘린 것과는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데이터를 깊게 봤다가 다시 압축해서 하나로 보는 이 맥락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질 때는 비선형을 넣어서 좀 되게 데이터를 확장하고 다시 그거를 축약해서 원하는 것으로 뽑아낸다. 이런 식이 이 나중에 배울 거에서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쪽에서는 비선형 막 주고 이쪽에서는 덜 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역전파는 우리가 지난번에 3까지 다 했었죠. 보니까 여기도 쭉쭉 갈게요. 그냥 한번 짚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뭐 렐루든 시그모이든 요런 함수들을 배웠는데, 역전파를 하려면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미치는 영향, 즉 그 파라미터에 대한 편미분 값을 구해야 되죠. 이 위에 있는 건 로스가 되겠고요. 근데 중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왜냐면 층이 깊어지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때 사용하는 룰, 무슨 룰? 체인 룰. 이거 써가지고 편미분을 이거 배웠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약분은 아닙니다. 약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캔슬이 되는 법칙이죠. 그래서 이걸 쓰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해서 중간에 뭐 시그모이드가 있던지 렐루가 있던지 미분만 된다면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봤었죠. 그래서 요거 그냥 이건 체인룰 증명인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여기는 다 배우고 오셨을 겁니다. 외국에서 배우고 왔어도 배웠을걸요. 다들 미적분학 1, 2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저쪽에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이 계속 나온 거죠. 그래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편미분에서 이거 깎아주기,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이거 있고 뭐 t 플러스 2 있고 이거 봤었죠 처음에 챕터 2에서도. 요게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이죠. 근데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제가 이거를 공부할 때 약간 헷갈렸었는데 한번 계산을 쭉 해줘야 뒤로 되겠죠. 그럼 앞으로 계산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앞에 계산을 한번 해줘야 뒤로 나올 수 있어서. 왜? 앞에 계산을 해야 뭐가 나오니까? 로스가 나오죠. 로스 나와서 로스 구하고 로스 편미분 때려서 백 프로파게이션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챕터 3가 끝났고 지금까지 한 내용이 수요일 수업 정리. 뭐 약간 반복되는 내용이었죠. 아니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도 더 개념들이 좀 쏟아지기 시작할 거라 한번 짚고 가는 게 필요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익숙해져야 돼요. 그냥 처음에 특히 딥러닝을 많이 할 때 새로운 생소한 용어들 뭐 그런 것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든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 번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여기 이 챕터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는 이진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진 분류를 처음에 예시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진 분류랑 다중 분류의 차이는 클래스 차이 하나인 거죠. 클래스 값이 몇 개냐는 이제 한번 쭉 따라가면서 볼게요. 이거를 사실 이렇게 뭔가 자료를 만들었다면 좋긴 할 텐데 저도 학부생인지라 바빠요. 그 점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쪽에서 배우는 내용이 결국에는 쭉 봤을 때 우리는 소프트맥스 배우고요. 그 다음에 쭉 하는 것들이 뭐 유닛 스텝 펑션이 뭔지 이거 아까 했었죠. 그리고 이제 BC, 다음 BC 로스, 로지스틱 회기, 로지스틱 회기가 뭔지, 뭐 MLE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쭉쭉 가서 배우는 내용들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유니버셜 어프로크시메이션 테오렘이에요. 이게 뭐냐면 딥러닝을 요술 방치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정리를 누가 한 겁니다. 약간 그뭐 테오렘이라는 건 결국 수학적인 거고 수학적인 거는 이게 약간 확증을 해주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까 전에 좀 큰 그림을 배웠다면 실제적으로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실 거예요. 그래서 됩니다. 시그모이드 배웠었죠. 그리고 소프트맥스 이게 뭐냐면 시그모이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얘는 사실 거기서 파생된 함수죠. 요거 시그모이드 개형을 보시면 이거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0.5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으로 보면 이제 1 플러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보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이제 수식적으로 딱 봤을 때 이해는 되시죠? 0이면 1, 2분의 1. 그 다음에 커지면 분모가 작아지고 1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x가 작아지면 얘가 1에 가까워지잖아요. x가 작아지면 0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발산하니까. 그쵸. 분모가 얘가 엄청 커지잖아요. 0 되겠죠? 이거 0이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소프트맥스 저는 이걸 기인프 배울 때 배웠거든요. 지금 소프트맥스 모르시는 분 손. 수식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일단은 이진분류부터 봅시다. 처음에는 유닛 스텝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문제를 찾아서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시그모이드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형 매기를 한다 해볼게요. 선형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겠죠? 큰 놈 비만, 안 비만 이렇게 되겠죠? 아주 쉬운 분류. 그래서 결국에는 뭐 퍼셉트론 여기 노드예요. 어려울 거 없죠. 다 배운 내용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유닛 스텝을 적용한다는 거는 뭐랑 같냐면
어떤 선을 긋고서 그 선에 대한 결과값이 요거보다 크냐, 결과값 뭐 y라 할게요. 보통 y 해시라 쓰죠. 실제 정답 데이터는 y라 쓰고 우리가 추론한 정답 데이터는 y 해시라 보통 씁니다. 네, 보통적인 표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 y는 선형적인 수식의 결과니까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b1, b2 이런 식으로 해주면 결국엔 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뭔 소리예요? 선 그어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선을 이렇게 그은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은 거랑 있을 때 1번, 2번 2가 더 잘 그은 거죠. 근데 수식상으로 차이가 없어요. 왜? 로스가 안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로스가 여기서 안 나온다는 게 둘 다. 로스는 틀릴 때 나오는데 다 정답이잖아요. 다 맞은 거니까 로스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고, 로스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는 두 모델 모두 여기서 학습이 멈춘다는 소리죠. 왜? 로스가 0이니까. 그러면 층위가 있는 거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있는데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유닛 스텝 펑션을 썼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실질적으로 테스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비만으로 분류가 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근데 얘는 분류를 제대로 못합니다. 얘는 분류를 제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얘를 찾고 싶은데 얘를 못 찾는 거죠. 이거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을 그어서 분류를 하되 얘를 몇 퍼센트 확률로 이 다이아벳이라고 진단을 했는지 요거를 좀 수치로 주면 좋겠죠. 그렇죠? 삐빅 이 사람은 한 80% 비만입니다 하면 이게 수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3차원 그림인데 이해가 되세요? 이 Z축 이해가 되나? 여기가 Z축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는 Z 이꼴 1에 있는 거고 여기는 Z 이꼴 0에 있는 거고, 이 평면 약간 이해가 되나요? 저 이거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전에. 다 괜찮아요? 네. 그럼 결국엔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지적되는 문제점이 이제 그 문제입니다. 미분이 안 돼. 미분이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 역전파가 안 돼. 그렇죠? 왜? 역전파는 체인룰 쓴다 그랬죠? 체인룰은 뭘 하는 거예요? 연속된 연쇄 함수에 대한 편미분을 모두 구해서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해가지고 요거랑 요거의 편미분 관계를 찾기잖아요. 근데 한 놈이 미분이 안 된다는 거는 체인룰이 안 된다는 거고, 체인룰이 안 된다는 건 역전파가 안 된다는 거니까 역전파가 안 되면 학습이 안 되겠죠. 되세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렇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를 씁니다.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은 얘네를 가지고 90%야 라고 분류를 하는 거고, 어떤 선은 얘네를 가지고 50%야 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더 정확한 것에 대한 요 층위가 나눠지죠. 수치적으로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럼 수치적으로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내놓는 결과값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 결과값의 차이가 있으면, 자 다시 이 값이 다르다는 거는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 결과의 차이가 있으면 로스가 있다는 거고, 로스가 다르다는 거고, 로스가 다르다는 거는 학습이 더 되는 거고, 학습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더 좋은 모델이 나온다는 소리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엔 시그모이드가 더 유닛 스텝 펑션보다 좋겠죠? 네, 이해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0픽셀 RGB 3채널 있는 거 이거는 상식이죠. 그래서 이 모델들을 넣어서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거 뭐 아까 배운 거 하겠네요. 근데 결국엔 뭐 하겠어요? 이거 할 거고요. 이거 할 거예요. 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로스를 쓸 수도 있어요. MSE 로스 뭐였죠? mean squared 에러였죠. 네. 여기서는 이제 이진 분류에서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많이 씁니다. 요거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도 그 개념이 나와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한번 들어는 봤을 텐데, 엔트로피를 찾아보시면 뭐 이것과 관련 없는 그 수식 나오죠. 근데 그 보시면 H 하고 마이너스 시그마 PI 로그 PI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쓸 수가 있나? 아 여기 쓰면 되죠. 네. 시그마 PI 로그 PI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엔트로피라는 그 물리적인 값이랑 요 이름은 그냥 이렇게 깊게 따라가 보면 관련이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냥 요거는 함수의 로스 함수의 이름이다로 알고 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좋은 설명 영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되게 당연한 소리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진 분류를 하는 거니까 어떤 출력 Q를 뽑아낸다는 것은, Q가 만약에 개일 확률이라고 했으면 1-Q는 고양이일 확률이 되겠죠? 당연한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수식이 이제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진 분류와 꽤나 큰 연관이 있겠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는 거는 이 y라고 하는 건 정답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y햇은 우리가 내놓은 푼 정답 데이터 OMR에 기입한 정답, 이건 답안지에 있는 정답. 그래서 결국엔 y는 바이너리로 1 또는 0일 거니까 이거 하면 뭐 껐다 켰다 한다는 소리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 수식이 나오는 거. 이 qy 1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y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안 되면 지금 말해요. 뭔가 표정들이 미심쩍은데 괜찮아요? 굿. 시연 이해가 안 되는구나. 봐봐. y랑 q가 있어요. q는 어떤 동물일 확률. 이거는 정답. 여기 이렇게 막 저장을 해놨는데 강아지가 1이래요. 고양이가 0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러 레이트를 구해 줄 건데, 만약에 개일 때 Q를 높게 구해냈어요. 그러면 이 로스 수식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y1을 대입했어. 이렇게 되겠죠? Q가 커진다는 거는 얘가 커지고 얘가 작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 수식을,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좋은 모델이에요. 좋은 모델. 아까 로스 함수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뭐 반대로 하려면 그냥 마이너스 앞에 붙이면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얘를
크게 하고 싶어요. 우리 목표가 얘 크게 하기. 그러면 개일 때는 수식이 이렇게 되니까 Q를 크게 하면 될 거고, 만약에 고양이일 때는 수식이 이렇게 되니까 Q가 작아지면 얘 어차피 1이겠죠? 0승 0승. 그럼 Q가 작아진다는 건 얘가 1에 가까워진다니까 더 커진다는 소리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정답이 요거일 때 Q 값이 높은 거는 좋은 거, Q 값이 정답이 고양이일 때 Q 값이 낮은 거는 좋은 거를 요 수식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측의 좋고 나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씩 계속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복잡한 수식이 있더라도 그거기서 문자가 뜻하는 게 뭔지 그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해됐죠? 그럼 요거 곱하면 32가 있다는 건 뭐예요? 데이터가 32가 있다는 소리. 그쵸? 가지고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준대요. 왜? 이거 곱하잖아요. 근데 곱셈을 하려면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곱셈을 할 때는 로그가 좋겠죠? 플러스 TMI로 복소수에 대한 곱셈을 우리가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중에 나중에 영상 처리나 신호 처리가 되고, 영상 바이 영상, 영상이라는 거는 우리 말하는 비디오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영상이라는 거는 투영된 상이라는 뜻이죠. 그럼 2D 이미지는 영상이에요. 우리 비디오라고 하는 거는 동영상, 움직일 동사 써서. 아무튼 이런 거 할 때 복소수를 처리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는 프리에를 씁니다. 의료 신호 처리하실 분은 이쪽으로. 네. 그럴 때는 뭐 이런 걸 쓰기도 해요. 아무튼 뭐 이런 거 있어. 사인하고 막 더해가지고 복소수가 코사인이랑 사인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TMI예요.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저런 게 있구나. 아무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괜찮은 로스 펑션을 구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수식이 그대로 됐으니까 로그는 이 증가하기만 하죠. 얘가 좋다는 거는 모델이 좋다, 얘가 낮다는 거는 모델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로스로 쓰려면 로스는 클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뭐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하면 된다. 이지하죠? 예. 로그 증가하는 거 당연한 소리. 가지고 뭐 그쵸? 음수 취했대요. 음수 취하면 이게 높을수록 안 좋은 거다, 낮을수록 좋은 거다. 로스 맞죠? 그래서 크로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BC 이렇게 나온 겁니다. 수식 다 이해되죠? N 데이터 개수, Y 데이터 그 라벨, Q 우리가 정한 이 데이터의 뭐 어떤 거일 확률, 로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처리하려고 내놓은 거 끝.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32는 어떤 거에 쓰겠어요? 무슨 사이즈? 패치 사이즈. 그렇죠? 그래서 수식 하나를 보면 좀 다 약간 다 발라먹을 수 있어야 돼요. 수식 가지고 나중에 한번 테스트 보면 되겠다. 괜찮아요. 이거 테스트 깎인다고 여러분 학점이나 뭐 그런 거 지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거 다시 복습해야지 하면 돼요. 로지스틱 회귀라는 말이 쓰이는데 여기서 왜 회귀일까?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왜 갑자기 레그레이션을 할까?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 통계적인 말이거든요. 게임 이론이나 우리가 뭐 통계 확률 할 때 되는, 여기는 이제 특히 확률 쪽이에요. 통계 쪽보다는. 근데
잠깐 따라가 보면 이거 설명을 해보죠. 왜냐면 여기 이해가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제가 할 때도. 예. 우리가 지금 뜯어보고 있는 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리그레션이 됐냐? 이거 알아볼 거예요. 로짓이라는 거는 오드에 로그한 거래요. 여기다가 로그 해주면 이게 로짓이겠죠. 그쵸? 로그는 이렇게 정의된대요. 승리 확률이 Q라면, 그쵸? 승리 확률이 이게 높아지면 이 승산이 높은 거고, 승리 확률이 작아지면 승산이 낮은 거. 이해되죠? 그쵸? 그러면 로짓도 승리 확률이 높을수록 클 거고, 승리 확률이 작을수록 작을 거예요. 이해돼요? 그쵸? 승리 확률이 높으면 얘 커지고, 그럼 이거 승리 확률 커지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네요. 그다음에 승리 확률이 작아지면 0으로 되고요. 0부터 무한대 값인데 이러면 너무 커지니까 로그 취해서 한 거 같아요. 그쵸? 풀면 수식. 이래 되겠죠? 그쵸? 우리 배운 거잖아요. 2 해볼까?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 2 하면 이게 되죠. 이거 음수 역수로 빵 해주면 역수 되겠죠? 이거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가 돼서 Q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봤더니 이거 아까 본 거다.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네, 시그모이드였죠?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중요한 거, 얘 못 뜻하는 거였어요? 확률 L은 로짓, 원래 요거였죠? 그러면 로짓 Q는 L인데, 근데 시그모이드 L은 Q네요. 이해돼요? 그렇죠? 이 식이 이 식이고 이 식이 이 식이잖아요. 근데 이 식이 이거네. 그럼 뭐가 나와요 이거? 로짓과 시그모이드는 이거 역함수 관계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 써놨어요. 공부할 때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기 직전의 값을 로짓이라고 본다면, 그럼 로짓을 출력하는 거니까 로짓에 대한 회귀가 돼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말을 쓰겠네요. 그러면 이제 대강 이해가 됐다. 그렇죠? 왜? 이진분류가 왜 로지스틱 회귀라고 되냐면, 거기서 쓰는 게 시그모이드인데 시그모이드는 로짓이고, 로짓은 알고 보니까 시그모이드랑 역함수 관계라서 로짓을 잘 구하는 거, 시그모이드도 쓰는 건 결국에는 이거를 해서 리그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 뽑는 게 Q값이었잖아요. Q값을 더 잘 뽑자 하는 거는 이거 두 개 중에 골라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Q가 0.1부터 어디까지 있는지를 찍는 거죠. 이게 리그레션이고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중간에 우리는 Q값을 요거로 쓰니까 그래서 리그레션인가 보다 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0 시간 이거는 영문학이에요. 아무튼 지금 시간이 꽤 돼서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